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26일은 한국 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놀랍게도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동상이 있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나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세월이 흘러도 한 사람의 삶이 또 그분의 높은 뜻과 뜨거운 정신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국가적 위인에 대한 추모는 동상에 담아 또 동상으로 건립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이제 동상의 이러한 건립은 역사적 평가가 확고부동하게 정립되어야 하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동상 문제로 얘기가 많죠. 홍범도 공산주의자 동상이 그것도 육군사관학교에서 세워졌죠. 또 정율성 광주에서 동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인 전쟁을 독려하는 그런 노래도 지었고, 철저한 공산주의자죠. 그런가 하면은 과연 이걸 추모를 해야 될까, 기려야 될까? 위안부 소녀상도 우리나라 참 많이 세웠죠. 그러한 가운데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많은 논란을 의식하면서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동상을 세웠고, 또 그 3월 17일은 그 세척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그 외에 또 많은 그 지하 공산 종북 세력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쥐어버리려고, 이승만 대통령만 쥐어버리면 우리나라 역사는 종북 세상으로 바뀌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화장 거기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제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자주 갔기 때문에 자그맣게 있는 이승만 동상을 봤고요. 하와이에 가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에 가면은 없죠. 이름도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턴가 정치가들도 이승만 얘기를 안 하죠. 그런가 하면 이승만 추모 행사 때는 아예 얼굴도 안 보이죠. 왜? 표 떨어진다고 그러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래도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께서 이번에 행사를 멋지게 기획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참 눈물겹도록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승만이 누구입니까? 어머니의 정성으로 10대의 사서삼경을 통달했고, 당시에 서양 학문인 배제학당에서 3년간 학문을 수련했는데 영어가 또 통달했죠. 그런데 그의 용기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독립을 위해서 감히 고종 황제에게 개혁을 주장하며 도전하다가 체포되어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감옥에서 끝나는 것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는 배제학당에서 간혹 들었던 또 성경을 감옥에서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에 대한 소명을 감옥에서 확실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의 침탈이 식시각각으로 임박해 오던 중 나라의 위기를 아주 정말 위험천만한 위기의식을
가졌던 고종 황제는 방법을 찾다가 영어에 능통한 이승만을 감옥에서 사면하고 미국에 보내어 미국 대통령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승만을 감옥에서 순식간에 밀사 특사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이승만은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은 배제학당에 3년 동안 다녔던 것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다행히 조지 워싱턴 대학 4학년에 편입해가지고 1년 만에 학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원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세계적인 실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상해 임시정부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국제적인 실력이 뛰어난, 또 그리고 그의 독립운동과 많은 저서활동을 통해서 또 언론활동을 통해서 그의 실력이 타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역임하게 되었죠. 이승만은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최고 대학이잖아요.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YMCA 활동을 하려고 했지만은 이미 일제에 수배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와이로 돌아가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상해로 갈 때는 관 속에 들어가서 간신히 태평양을 건너서 갈 때도 있었죠.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로지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가정을 바치고 모든 헌신을 해왔던 이승만. 세월이 변해도 그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2차 대전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무조건 항복을 하고 1985년 8월 15일 그래서 드디어 하와이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승만만큼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력을 닦은 사람도 없고 2차 대전 이후에 국가를 건립하는 나라 전 세계 수십 개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어렵게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이 대한민국, 여기에 다행스럽게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하나님이 예비한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 된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기초를 세우고 가장 이상적인 시장 경제를 기반을 닦고 또 전 세계인들이 봉건 사회에서 토지주들, 지주들만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봉건 제도에서 벗어나서 모든 개인이 토지를 가질 수 있는 토지 개혁을 성공시켰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 물결이 넘실대는 때에 장개석과 더불어서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을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연합군들이 참가하도록 해서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강의 미국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와 동맹을 대등하게 동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 이후 한미동맹으로 70년간 큰 전쟁 없이 전면전 전쟁 없는 안정된 국가의 기반을 닦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것도 세월이 지나면은 모순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 근데 저도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 선거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 선거에는 그 당시에 조병옥 박사, 이제 경쟁 후보죠. 그분은 미국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투표 바로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이 부통령 이기붕 선거 때에 소위 말하는 3.15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걸 처음 알게 된 거는 김경재 씨, 그럼 잘 알죠.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3.15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4.19 의거가 터졌을 때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와이로 잠시 가서 쉬고 안정해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1965년 향년 90세로 서거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분의 동상,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아이를 목욕시키면 목욕물만 버리고 아이는 버리지 마라. 이승만 같이 이 2차 대전 이후에 훌륭한 국가의 토대를 세운 사람, 이 업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공산화됐죠. 토지도 개인이 가질 수 없죠. 북한처럼 됐겠죠. 그러나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개인 토지주가 될 수 있고 시장 경제에서 마음껏 장사를 해서 능력껏 능력을 발휘해서 경쟁이 있게 살아가는 바야흐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G7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때문에 된 건데요? 건국 초기에 6.25 전쟁이 지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동상이 남산에 세워져 있었지만 4.19 학생의거 시에 이 동상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손바닥 뒤집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좀 문제가 있죠. 네.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들 중에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성공적인 국가를 터전을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거의 신화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부통령의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은 남산에 있는 동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짓밟았습니다. 이후 세월이 계속 연속되었을 때에 우리나라 남한에는 지하 공산 간첩 또는 공산 종북 세력들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만연해 있고요. 그런데 인하대학교가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동포들을 한인 교육을 시켰던 학교 재단을 팔아가지고 하와이와 인천 용어를 합쳐가지고 인하대학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79년 2월 인하대학교 교내에 이승만 동상을 건립을 하였죠. 그런데 이미 공산 세력, 종북 세력들은 민주화라는 탈을 쓰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고 문화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학교를 장악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이런 유산을 왜곡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반발을 해가지고 1983년 10월 철거를 당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설립자가 저는 이승만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1949년도에 중국의 총통 장제스와 이승만이 진해에서 만나가지고
아시아 민족의 반공연맹을 세우기로 했고, 그리고 필리핀 대통령에게도 건의를 해서 힘을 모으자라고 했고, 1954년도에 비로소 아시아 반공연맹, 지금의 이제 한국 자유총연맹이 출발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자유총연맹은 전신이 반공연맹이고, 그것의 설립자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재님, 박 총재님께서 51년 만에 2011년 8월 25일 자유총연맹의 설립자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이때 4.19 단체에서 한 70여 명이 몰려와가지고 물병도 던지고 돌도 던지고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종북 세력이 민주화라는 명분하에 들어와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 왜냐하면 4.19 세대에 있었던 김경재 씨라든가 이영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다 만나 얘기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부정선거를 타도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승만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그것은 너무 지나쳤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도 그 이영일 전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대학교는 김길자 총장이 2016년 이승만 건국 대통령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핍박과 압력이 너무 세했기 때문에 한 1년 반 만에 2017년에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탄생한 지 149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는 이승만 동상 앞에서 참으로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3월 17일은 동상 세척 작업을 또 의미 있게 했더라고요. 저도 이화정에 있는 이승만 동상이 너무 녹이 슬고 막 이렇게 보기가 흉한데 30년 만에 세척하는 작업에 저도 좀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하는 거니까 그 세척하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돈 100만 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이승만 동상을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견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를 했다. 둘째는 독재자다. 셋째는 6.25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자기는 도망가고 수천 명의 민간인이 죽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초중고등학교 교재에 실리는 거 하면 별의별 매체를 이용해서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번째는 제주도 4.3 사태의 민간인 학살을 했다. 그 살인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과학을 좀 하다 보니까 과학은 수많은 실험을 거쳐서 어떤 원리와 새로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과학이죠. 그래서 과학은 한번 증명이 되면은 항상 계속 확인해도 그게 맞아야 그게 과학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저의 사고 방식대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검증을 해봤어요. 첫 번째, 부정선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의 잘못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업적을 다 한다? 아버지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고 나라 전체를 세운 분인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아버지를 전추 매도한다? 그건 합리적이지 않죠. 과학적이지 않죠. 따라서 부정선거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이승만과는 무관하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쪽 반대로 김일성 동상은 세계에서 제일 잘 맞는 것이 북한의 동상 제작자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도 막 만들어주고 그랬거든요. 전국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죠. 남한에는 건국 대통령 김일성,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김일성은 전국에 북한을 세우는데 남한에는 왜 건국 대통령, 세계적인 대통령 이승만 동상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지성인입니까? 비합리적이고 반지성주의에 해당하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정선거 당시 상대 후보 조병옥 박사가 사망한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저도 어릴 때 그걸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 독재자라는 것. 왕의 나라에서 전쟁에, 식민지 국가로서 전쟁에 패전한 그러한 가난한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만드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정말 힘듭니다. 많은 피도 흘려야 되고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왕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만드는 것을 이룬 기적의 인물 이승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막강한 지하 세력이 남한 적화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저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북한은 수력발전소와 중공업이 발달했고 평양에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남한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강했거든요. 거기다 6.25 전쟁 이후에 그들은 전체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벗어나가지고 하나가 돼서 천리막 운동을 한다든지 별교국 운동을 하든지 해가지고 재건을 빨리 했어요. 그러나 남한에는 시장경제, 개인 중심의 경쟁력과 공부와 개인적인 노력, 개인의 능력을 일깨우기 위한 이런 전략이 남한에서 이루어지는데 처음은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교육정책, 토지정책, 그 외에 또 원자력 이런 등등의 일들은 국민들 모두가 일어나서 힘을 합쳐서 각자 입장에서 노력을 해서 오늘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그런 국가 건설 설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북한에는 자기네 중공업, 수력발전소 등등 우리보다 경제력이 먼저 많았기 때문에 남한 지하 조직을 계속해서 기회가 있고 약점이 있을 때는 뒤집어 엎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었고 6.25 전쟁 이후에는 야 우리가 총 들고 싸울 필요 없다. 문화전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고 엉터리 영화를 만들고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쁘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걸 하던 중에 그만 문화도 놓쳐버리고 역사도 놓쳐버리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했던 것은 공산주의, 아시아 민족 반공 연맹을 만드는데 그것이 지금의 한국자유총연맹이고 그리고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반공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미국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승만을 나중에는 인정을 했죠. 자주 독립을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제거 대상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한 나라의 바람직한 이 21세기의 모든 국가들 중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발돋움하는 데는 그 밑에 설계가 정말 깊은 설계, 과학적이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설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그것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건국 대통령이요. 국부로서의 손색이 인류 역사상 전혀 없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만일까요? 따라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는 주권이 없었죠. 또 가난해지들려 살아왔죠.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를 했죠. 창업자들은 그 창업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투자에 대해 손익분기점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성장해가지고 성공하는 것 피라미드형이잖아요. 그게 성공하는 회사가 되기까지는 일관성 있는 것이 필수 여건이죠. 반대서 보면은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독재로도 보이죠. 그러한 모순점은 인류 역사상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링컨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지만 그가 남북전쟁을 이룰 때는 엄청난 독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전쟁의 혼란을 성공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과학적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확인이 되고 확인할 수 있고 검증된 거죠. 세 번째, 한강다리 폭파의 증거라는 사진부터가 가짜입니다. 저도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한강다리 폭파 사진 막 한강다리 위에 사람들이 건너고 개미떼 같이 몰려오는 것. 근데 그 사진이 한강다리가 아니고 대동강다리라는 거예요. 대동강다리. 이거 아는 사람은 얼마나 이번에 건국전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은 전 AP 통신 기자는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하나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는 도망치고 한강다리는 폭파해서 민간인들이 죽었는데 개미떼같이 올라가는 그거를 앵글을 딱 잡아 보니까 요 앵글에 몇 명이면은 계산하니까 몇천 명이 한강다리 폭파 죽었다. 역사적 사실 하나도 없어요. 이 거짓된 문화 전략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정북 세력, 지하, 공산주의 전략에 의해서 했다고 밖에 저는 볼 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없고 누가 이렇게 조작을 했을까? 누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승만은 6.25 전쟁 때 도망갔다? 그 보니까 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국에 있는 장군들에게 전화를 해서 영어가 능통하잖아요. 실력이 있잖아요. 미국의 장군들이면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빨리 우선적으로 미군이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유엔을 움직이고 미군을 움직였던 사람 밤새도록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한강다리 옆에 이렇게 부교를 설치해가지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걷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우리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산주의의 문화정책, 공산주의의 역사전쟁에서 우리는 완전히 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승만이 건국에서 공산주의를 물리쳤고 6.25에서 공산주의를 물리쳐서 자유우방에서는 영웅이 됐지만은 김일성에는 철천지 원수가 바로 이승만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 왜곡 지식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런 전략을 했는데 다 속아 넘어갔죠. 넷째는 제주 4.3 사태의 민간인 학살이 대구 폭동에 가담했던 김달삼이 9.4일생으로 도망쳐서 제주도로 가서
교사로서 재직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유물론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쳐서 제주도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았고, 북한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건국되기 전입니다. 1948년 이전에 북한의 공산주의 김일성 국가를 지지하는 자그마치 5만 명의 사람들이 지지한다는 그 투표지를 모아서 김달삼은 북한에 갖다 바쳤고, 그것이 바로 1948년 우리나라가 5월 달에 총선을 하고, 그리고 7월 달에 재헌 헌법이 만들어지고 8월 달에 비로소 국가로 출발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북한의 김일성과 지하 조직은 어마어마하게 전국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투표를 진행했는데, 제주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했고, 그 성공적인 데는 바로 김달삼이라는 데 있었죠. 거기는 레닌에 가서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죠. 자, 이렇게 돼서 김달삼이 제주도 이 4.3 때에 새벽 2시에 경찰서를 습격을 하고, 그리고 경찰 가족들을 죽이고, 경찰들을 죽이고,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정부 출발을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은 이거는 100%다 정확한 얘기죠. 더 구체적인 것들이 많지만은 다 얘기를 못하겠고, 이렇게 혼란을 시켜놓고 이 친구는 5만 장의 그걸 가져가서 북한 주석단에 가담이 됐고, 주석단에 소속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남한의 국회의원과 같은 북한 대의원이 될 수 있었던 김달삼. 이런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적은 사건을 친소 봉대해서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이 기존 가진 자 또는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에 도전하고, 그리고 특히 공권력 경찰서를 뒤집어 엎고 무기를 쟁취하고, 이런 것들이 제주 4.3에도 있었고, 그것이 이어져서 여순 반란 사건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아직 국가도 세워지기 전에 발생한 이런 문제를 소탕하고 안정시키는 것은 국가 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 과정에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된 것은 그건 사실이죠. 근데 보세요. 저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낮에는 똑같은 이웃이요 사촌이요 친척인데 밤 되면은 완전히 빨치산이 돼가지고 죽창 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공산주의 지지에 서명을 안 하면은 때로는 죽이고 공개처형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협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주야로 이루어졌을 때에 아직 국가가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행정 체제는 물론이고 정확한 치안부가 정립이 안 됐을 때에 이런 무정부 혼란 상태, 아직 정부 세워지기 전에 혼란 상태에서 제주 4.3 사태에는 안타깝게도 많은 양민들이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에서 먼저 학살당하고 먼저 희생을 당했는데, 그걸 역으로 정부에서 했다 그러죠. 아직 정부가 탄생하기도 전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리고 김달삼이 북한에 가서 영웅이 됐죠. 그리고 300명의 유격대원을 데리고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와서 경상북도 일대에 다니면서 게릴라전을 계속해서 국가가 건국되는 것을 방해했죠. 그 제주도 4.3 사태를 일으킨 김달삼이 그렇게 한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이 초, 중고 교과서에서 이미 교육받은 전교조를 비롯한 많은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에 나온 이걸 그대로 교육을 시키니까 젊은 세대들은 이승만은 독재자, 이승만은 부정투표, 이승만은 학살자, 이승만은 독재자, 이승만은 전쟁이라면은 겁나가지고
출행난치는 도망자. 이승만은 자기 도망갔고 항명다리 폭파시켜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고 전부 다 새빨간 거짓. 저는 새빨간과는 공산주의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이것을 지난 70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행스럽게 영화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와, 우리가 속고 살았다. 지금 이러한 물결이 전국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2차 대전 후 건국한 건국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반열에서도 상당한 부분 세계에 앞장서 가는 그런 기술문화, 과학문화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확인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 동상 하나를 세우는데도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다행스럽게 자유총연맹에서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저는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우리는 휴전선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고 남과 북이 전쟁 상황인데 휴전을 해놓고는 문화전쟁,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지식인들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이 바로 세워져 가지고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바로 세워서 모든 젊은이들이 감동적으로 와, 우리의 건국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건국을 했던 건국의 아버지 국부인 이승만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구나.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살았던 이화장회를 제가 가봤죠. 좁은 방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하와이도 제가 가봤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만들어낸 임시정부 그 모형을 만들어놨는데 가보면요. 안타까운 역사를 다 왜곡해놨는데 초대 대통령 이승만, 독립운동가 이승만 이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전쟁은 건국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애국을 하고 싶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바로 알고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승만이 바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평가를 받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객관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아서 우리의 역사를 떳떳하게 우리가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에는 훌륭한 인물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아닙니다. 이승만 같이 위대한 인물이 있었고 박정희 같이 위대한 인물이 있었고 또 전두환 같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훌륭한 그런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네. 물병이 날아들고 돌멩이가 날아들어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동상은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세우다가 다시 허물어버리고 세우다가 허물어버려도 마침내는 북한에는 김일성이 전 도시마다 다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 16개 시도 청사에 이승만의 동상이 세워지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